절대 걱정 마시고 그냥 이 흐름에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앞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적금을 넣으면 자산이 2배가 될 때까지 몇백 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까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금요일장이 끝나고 바이든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이든이 러시아의 침공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애프터장에서조차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절대 패닉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웅덩이 구간입니다. 2년 만에 찾아온 기회죠. 몇 년 뒤 지금의 웅덩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때 투자했었으면 지금 몇 배야 이런 얘기들이 올라올 텐데 지금 그 순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미국,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23일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이 끝나고 연설을 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애프터장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월요일 밤 미국 주식 시장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일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미중 무역 전쟁 때 나스닥의 하락폭과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었고 웅덩이 매매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사실 오를 만한 이유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오르려면 3월 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 해소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제대로 된 반등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나스닥은 51선이 200일선 아래로 내려간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다우는 0.7%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7% 내려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1.2%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7% 내려와 있습니다. 나스닥은 꽤 오랜 시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데드크로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S&P 500은 0.7% 하락했고 고점 대비 10%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 재차 회담을 갖는데요. 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전에 침략하지 않는다면 23일에 외무장관이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20일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20일, 21일이 고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켜봐야 하고 전쟁 없이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했다고 뉴스를 내보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격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증시가 휘청일 수 있으며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폭락장인 2020년 3월과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폭락의 웅덩이에서 저때 투자했으면 지금 대체 몇 배야 라는 말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댓글과 커뮤니티, 뉴스에서 다 앞으로 하락한다고 겁을 줄 때 이때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원칙대로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 경제 전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패권 국가인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이클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며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절대 걱정 마시고 그냥 이 흐름에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앞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적금을 넣으면 자산이 2배가 될 때까지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에 내 자산을 투자해두고 계속 보유했다면 약 9년마다 내 자산은 계속 2배씩 늘어납니다. 1억이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6억, 32억, 64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복리 효과를 계속 얻는 겁니다. 부디 패닉셀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때 줍줍하면 후에 정말 달콤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날 장 마감 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을 마음먹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애프터장에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더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돈바스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가짜 정보라고 말했고, 돈바스 지역 포격과 관련해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 군인이 공격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마음을 돌린다면 미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푸틴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다 말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커다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침공한다면 큰 경제 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정말 침공을 할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보여주기식인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이 분할 매수 타이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행인 건지 내일 21일 월요일 미국 주식 시장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차라리 휴장일인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곧 여기서 더 하락하면 QLD와 SSO는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젠 저도 너무 매수하고 싶어서 차라리 4차 매수 타이밍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과거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검정 원 부분이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 침공 악재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QLD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했고 이때는 200일선 부근까지만 내려가고 전고점을 금방 회복해 주었는데요. 전고점 회복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에서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대로 매수를 했다면 빨간 원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검정 원 안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라는 악재가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요. 그 후 상승이 시작되고 거의 5개월 동안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계속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올 때마다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현금이 없다면 관망해야 하는 거죠. 이미 앞에 웅덩이에서 잘 매수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만약 미국이 러시아에게 강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준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올라갈지 가장 비슷한 예를 위해 과거 2018년 QLD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쁘게 우상향을 그려주다가 2년에 한 번꼴로 오는 큰 조정장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 구간 QLD가 마이너스 30% 정도일 때 저 화면 마지막 장대 양봉을 보고 매수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원칙 없이 반등을 보고 매수하려고 한다면 저 빨간 원에서 매수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저 장대 양봉에서 매수했다면 그대로 다시 쭉 급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이 남아있다면 QLD 기준 마이너스 32%일 때 쌍바닥을 다져주고 반등하는 QLD를 보면서 저 빨간 원을 쌍바닥으로 인식하며 장대 양봉을 보일 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매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바닥은 10% 정도 더 하락한 QLD 기준 마이너스 무려 43%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려 800일선에 닿았었습니다. 만약 고점이 100달러의 QLD였다면 57달러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 QLD 고점은 94달러입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하락한다면 대략 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차트에서 실제로 지금처럼 하루하루 몸담고 있다면 과연 계단식 하락에서 저 반등을 주는 것 같은 장대 양봉에서 매수 안 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포모 증후군은 분할 매수를 방해합니다. 첫날 소액을 샀는데 정말 반등하는 모습처럼 다음날 갭상승과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 바로 큰 비중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저점에서 잡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10번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공 확률은 많아야 2번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대로 매수를 했다면 빨간 원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미중무역 갈등처럼 더 하락한다면 검정 박스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고 우리는 2차와 3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하면 지금 관망하면서 열심히 참았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고 결국 반등해준다면 손실권인 구간을 몇 주만 버티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다 써버렸는데
저 찐바닥이 아직 남아있다면 멘탈이 진짜 무너질 거고 결국 본전 오면 손절해버리는 상황 혹은 패닉셀을 하게 될 겁니다. 화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1000명 중 1명입니다. 이 극소수의 투자자는 험난한 고통을 참으며 이악 물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도 못한 999명은 입만 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고 하락과 상승을 맞추는 고수처럼 얘기들을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바이앤홀드하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현실이고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장, 하락장, 폭락장은 당연히 만나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사이클입니다. DJ 권님께서 정말 좋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는 올해의 변동성 심한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듯 합니다. 매월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변동성이 올 때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매번 사모을 때마다 몇 년 뒤 얼마까지 오를까 생각하며 즐겁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향 할 테니까요. 평생 눈물만 흘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엔 울었던 기억보다는 웃었던 기억이 더 많았던 듯 싶습니다. 올해는 주식 보유 수량을 늘리는 해로 생각하고 저는 이만 돈 열심히 벌러 갑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엔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돈 벌어서 투자해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반등 주고 우리는 5줄 구간에 돌입했을 때 겁먹어서 조금밖에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하면서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검정원의 기회에서 사 모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잠시 손실권인 건 당연히 버텨야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종목에 투자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업들에 우리의 투자금을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내시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지금 이 웅덩이에서 예측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하고 후에 반등을 주면 그땐 불타기 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계좌 수익이 상승하는 걸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